뷰티풀 굿모닝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올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시간의 특징주들 바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의 특징주 5기업 보이시죠? 비보존제약은 최근 비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모호한 임상을 발표하면서 정규장에서 무려 22%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 외에서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비보존제약 7.6% 움직입니다. 양회를 앞두고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철강주들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NI스틸 그리고 KG스틸 모두 3에서 4% 올랐습니다. 여기에다가 최근 튀르키예 지진으로 인해서 유럽의 철강 수출을 많은 비중 차지하고 있는 튀르키예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죠. 그러면서 국내 철강사의 러브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혜주로서 지금 문배철강, 한국철강도 함께 올라왔습니다. 문배철강은 무려 9.1% 그리고 한국철강은 1.86% 상승합니다. 사실 오늘은 시간 외에서 철강주들이 장식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의 종목에서 어떤 기업 보면 좋을까요? 그쵸. 선택할 여지도 없이 철강주들을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텐데, 제가 봤을 땐 그런 것 같아요.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중국의 양해도 있고, 그리고 안타까운 얘기지만은 튀르키예 쪽에서의 지진에 대한 영향 때문에 이 튀르키예 철강사들에 대한 생산 중단에 어떤 수혜도 있겠지만, 제가 본다고 한다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이 좀 순환매 장세가 좀 강하게 좀 일어나고 있죠.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테마별로 이런 순환매 장세가 돌고 있고, 이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 낙폭 과대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바뀌는 형국을 갖고 있는데, 작년 연말과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그리고 1월 말부터 2월까지는 화학과 어떤 자동차 업종에 매수세가 들어왔다면은 이제 철강주들에 대한 낙폭 과대 인식도 있는 상황이고, 앞서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좋은 이벤트도 있기 때문에 지금 철강 업종에 대한 어떤 순환매의 관심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안에서 어떤 대형주도 괜찮지만은 대형주들의 상승을 보였을 때 이런 이 중소형 이 철강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따라서 이 주가에 대한 상승 여력을 기대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 안에서 이제 문배철강을 좀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배철강 같은 경우에는 문배철강은 그냥 그 이콜이 그 포스코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현재 그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한마디로 포스코의 1차 대리점이라고 좀 생각하셔도 괜찮다라고 생각되고, 지금 이제 거의 이 상품보다는 제품이 거의 그 배출에서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강판, 열형 코일 대부분의 그 제품을 좀 생산하고 또 가공하는 부분은 좀 맡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주가가 9월, 10월 달에 올랐을 때도 이 포스코의 공장에 대한 가동이 이게 나와주면서 같이 주가가 올라가면서 변동폭을 보였던 모습을 본다고 하더라도 역시 포스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물론 아직 시가총액이 1조가 이하고 어떤 캐파가 좀 작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당좌 비율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현금성 자산이나 좀 안정적인 기업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연간으로 봤을 때 작년 실적이 재작년에 비해서 줄어드는 부분은 이 중소형 철강 업체들의 공통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말씀드렸던 포스코홀딩스도 최근에 전망이 좋죠. 그런 상황에서 이 문배철강의 실적도 같이 따라 올라갈 가능성도 굉장히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저희 시간의 특징주 선택 같은 강제성이 있는 문배철강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가격 전략도 함께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접근을 해보면 좋을까요? 오늘 많이 오를 겁니다. 제가 생각해도 지금 시간에서도 9% 이상 올랐기 때문에 오늘도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줄 텐데, 우선 1차적으로 봤을 때도 목표 주가는 4,100원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 시가총액 좀 그 1조가 좀 뭐 1,000억이 좀 안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떤 변동폭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원래는 제가 목표 주가를 도달했을 때는 뭐 추가적인 매수에 대한 얘기를 항상 많이 하는데 뭐 1차적 목표 주가를 달성했을 때는 뭐 차익 실현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이 손절가는 3,4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문배철강 오를 때 빠르게 수익을 챙기자라고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함께 만나보도록 하죠. SM엔터가 경영권 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와중에 JYP엔터가 투자 확대에 나서는 배경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지난해 두나무와 손을 잡고 추진했던 NFT 사업에서 하이브에 밀려서 고배를 마신 곳이 JYP엔터였던 만큼 업계에서는 미래 먹거리 투자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JYP엔터 24일째 순매수세 이어갑니다. 솔브레인은 11일, 덕산 네오렉스는 8일 연속적으로 매수를 했네요. 미용 의료기기로 분류되고 있는 루트론이 국내 미용 의료기기 기업들의 매출 실적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밖에 나가면 마스크를 안 쓰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고 있죠. 마스크 해제가 이어지자 피부 쪽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기업들의 매출과 이익에서 모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루트로닉 5일째 외국인이 매수합니다. 그리고 증권가에서 대웅제약의 주가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10곳의 증권사가 일제히 대웅제약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는데요. 외국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4일째 대웅제약을 매수하기 시작합니다. 저희 외국인 순매수 특징주 5기업 봤습니다. 이 중에서 한 종목 골라주시죠.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제 대웅제약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강제집행 정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인용이 된 상황에서 급한 불은 좀 끄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인용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대웅제약의 미국의 판매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그 ICT 합의를 좀 이루어진 상태에서 뭐 영향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웅제약에 대한 주가에 대한 과도한 하락, 그리고 뭐 향후에 본다고 하더라도 어떤 이런 이벤트성이라기보다도 이 어떤 그 소송이나 그리고 판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예측을 한다는 부분이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말씀드렸던 이 베스트 어떤 급한 불을 끈 뭐 베스트 시나리오가 있고, 또 이제 만약 안 됐을 때 워스 시나리오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미국 쪽에서의 판매 부분은 영향이 거의 없다라고 봤을 때, 이렇게 좀 우려했던 상황, 이렇게 그 미국에 대한 판매에 대한 부분이 크게 영향이 없는데, 제가 봤을 때도 증권사에서 이거에 대한 과도한 좀 우려감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부분이 과대 낙폭이 있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낙폭이 좀 멈췄다라고 말씀드린 것보다도 그 어떤 물량에 대한 나오는 부분이 좀 제한적으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좀 약간의 소량이라도 잠깐 매수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뭐 4분기 실적도 본다고 하더라도 뭐 그렇게 좋진 않았죠. 뭐 작년 대비해서도 한 49% 실적이 안 좋았는데, 근데 이게 내용 같은 경우에도 어떤 판매에 대한 부분보다도 이 신제품에 대한 마케팅 비용이나 여러 가지 그 일회성 비용 좀 많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메디톡스와의 어떤 소송을 떠나서 우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그 기저효과로 판단했을 때는 좀 괜찮게 좀 생각해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대웅제약을 과대 낙폭에 대한 매수보다도 낙폭을 회복하는 시점에서 단기적인 어떤 매매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어제 뭐 123,200원에 끝났는데 1차적으로 한 14만 원 정도로 목표 주가를 설정해서 대응하셔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대웅제약은 이 낙폭을 회복하는 시점에서 매수하는 게 좋겠다라고 전략을 말씀해 주셨네요. 목표가로는 14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저희 기관도 함께 화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사업으로 하고 있는 동양 28일째 기관이 담고 있습니다.
남양 유업 4개월 만에 프렌치 카페 가격을 또 올립니다. 4개월 만에 다시 200원의 가격 인상을 진행하는 건데요. 남양 유업 11일째 기관이 러브콜을 합니다. 그 아래 LX 세미콘 온 기관이 11일 동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제는 6일 동안 기관이 담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지난해 4분기 실적이 기대치를 하회했지만 기관은 앞으로의 기대를 더 걸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올해 2분기부터는 성장성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 보여주고 있네요. 농심의 K라면이 인기입니다. 중동에서는 이 히잡을 쓴 사람들이 라면 앞에서 고민하는 모습들도 많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K 콘텐츠와 엔터가 활발해지면서 음식까지도 자연스럽게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농심은 5일째 기관이 순매수합니다. 기관의 탑픽주 알아보겠습니다. 농심을 한번 좀 살펴봐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요. 말씀하셨듯이 지금 농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라면 카테고리가 계속 주가를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상황인데 전망은 밝습니다. 4분기 때도 이런 효과가 좀 발휘를 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작년 대비 40%까지 이상 올랐는데 가격이 인상이 되고 또 이제 어떤 물가 상승에 의한 외식보다도 이 내수에 대한 소비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원가에 대한 완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죠. 한마디로 삼박자가 고루 갖추고 있는 현재 상황이 바로 이제 농심의 어떤 긍정적인 전망을 계속 이끌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내수도 국내 매출액 같은 경우도 지금 연간을 본다고 하더라도 10% 이상 성장하는데, 말씀하셨듯이 해외 쪽에서의 매출에 대한 성장세가 거의 30%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음식료 안에서 이 라면을 주로 하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죠. 국내보다도 해외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부분을 더 드라이브를 걸고 이쪽에서의 사업에 대한 부분을 더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농심도 마찬가지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가격 메리트가 몇 번 이제 올리는 상태에서 원가 흐름이 완화된다고 한다면은 마진 부분은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농심의 어떤 미국 법인 같은 경우에는 공장에 대한 가동률을 작년부터 계속해서 지금 늘리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지금 미국의 이 공장 가동률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3분기 말과 비슷한 지금 40%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요. 지금 라인 같은 경우에도 가동률을 계속해서 지금 다른 라인도 이 40% 이상까지도 올리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해외 쪽에서의 매출은 저는 큰 걱정을 지금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증권사도 목표 주가를 42만 원 주고 있는데 42만 원의 밸류 같은 경우에도 거의 13배 수준으로 높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35만 4천 원을 기록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충분히 어떤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도 무리가 없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39만 원을 말씀을 드릴 텐데, 39만 원을 돌파했을 때는 저는 추가적인 어떤 매수를 할지 보유할지 이 부분을 생각해도 해야 되는 그런 가격이지 않나라고 판단됩니다. 새벽부터 라면 이야기하니까 침이 싹 고이는데요. 이 수출을 더욱더 활발히 하고 있는 농심이고요. 목표가로는 39만 원, 손절가는 31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사모펀드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철강주 가장 어제장에서 사랑을 많이 받았죠. 현대제철은 사모펀드가 매수합니다. 어제장에서는 한 2.5% 올랐습니다. 그리고 SM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노이즈가 있지만 SM 계속해서 사모펀드는 담고 있네요. SM 두 번째 있고요. 이 외 게임주들이 좀 두드러집니다. NC 그리고 위메이드 넷마블 있습니다. 지난해 불황에 빠지면서 하향세로 접어들었던 게임주들이 최근 반등의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중국 판호 개방과 더불어서 플레이2언에 활용할 수 있는 가상화폐 위믹스가 재상장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죠. 증권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게임주 주가를 견인하는 본질은 신작이라면서 그 옥석을 좀 잘 가려야 한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NC소프트, 위메이드, 넷마블 있네요. 사모펀드 내에서 저희 어떤 기업 마지막으로 보면 좋을까요?
현대제철을 좀 볼 텐데, 뭐 앞서서 잠깐 밑에서 얘기했었던 이제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아직까지 과대 낙폭에 대한 인식은 좀 있죠.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말씀하셨듯이 신작입니다. 뭐 1분기 때도 아직까지 어떤 신작이 나온다라는 대작은 좀 그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고, 또 이제 기존의 그 작품에 대한 업그레이드 부분도 좀 활발히 진행을 해야 이 NC소프트뿐만 아니라 이 게임주들의 반등 부분은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철강 업종의 순환매 관점에서 특히 대형주에 대한 이 순환매가 더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더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이 작년 4분기 실적이 영업 적자를 좀 기록했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파업 영향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업도가 좀 감소했었고, 또 이제 뭐 침수 피해나 이런 비용적인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영업 적자를 좀 기록했지만,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은 충분히 좀 소화가 좀 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미국의 그 철강 업체들 같은 경우도 철강 가격을 계속 좀 인상을 하고 있죠. 이 현대제철 현대제철도 이 후판 가격에 대한 인상 부분은 좀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현대제철의 어떤 실적, 그러니까 작년 4분기 실적이 이 적자를 기록했던 부분이 오히려 좀 기저효과로 더 작용하면서 이 낙폭 회복하는 과정이 빠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뭐 지금 현재 뭐 차광판 판매량 목표를 현대제철 자체적으로도 올해는 작년 대비 20% 이상 올린 걸 봤을 때도 지금은 이 현대제철 그 내부적으로도 올해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 이런 부분은 확신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현대제철에 대한 매수를 어떻게 보면은 이 저가 매수 관점으로 철저하게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특히 철강 업종 안에서는 앞서서 이제 문배철강도 그렇고 뭐 NS도 말씀을 뭐 드렸지만은 대형주 위주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철강 업체들 같은 경우가 다른 업종과 대비 틀리게 뭐 이 전방에 어떤 대표적인 기업들이 반응을 더 빨리 하고 상승 속도가 더 컸던 부분이 다른 업종과 틀리게 좀 있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로 접근을 해서 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 또 현대제철 이런 대형주들에 대한 부분, 또 이제 풍력 쪽에서 뭐 동국산업, 뭐 동국제강 이런 또 세아제강 같은 기업들을 관심 있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오늘 문배철강, 현대제철 모두 철강주인데요. 그 안에서 한 종목만 픽하시면 어떤 걸 추천해 주실 건가요? 뭐 당연이라는 말보다도 현대제철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네. 여기서 또 하나만 또 말씀드리면은 그래도 어떤 전기차, 2차전지 모멘텀도 겹쳐져 있는 이 포스코홀딩스가 약간 더 위에서 저 관심 있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포스코홀딩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뷰티풀 굿모닝 시간이었고요. 오늘 다울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